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 이 정도는 알고 보유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개정농지법의 내용과 그 의미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농지를 신규로 취득하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모르면 소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함께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농지 취득 시 심사를 강화하겠다. 두 번째,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 세 번째, 위반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로 요약이 됩니다. 오늘은 이 농지 이 정도는 알고 보유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및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 취득 시 과거보다 강화된 심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농지 취득 시 서류 개편 및 신설된 내용이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가 2022년 5월 18일 날 개정 서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는 첨부 서류가 들어가게 되는데 농업 경영 계획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농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농지 사용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져야 합니다. 처리 기간도 과거에는 이틀에서 4일 정도 걸렸던 게 처리 기간이 7일, 농업 경영계획서가 작성될 경우에요. 그 작성되지 않을 경우는 4일,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로 그 심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농업 경영계획서인데요. 앞선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농거리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도 표시해야 되고, 농지 취득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도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도 과거보다는 강화됐는데요. 재배 작물, 영농 착수 시기 및 수확 시기, 그 다음에 작업 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개편이 됐고요. 세 번째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가 과거에 없던 게 요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농거리, 특이한 건 이 직업란을 써야 되고요.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및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 취득자의 직업 증빙 서류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업인인 경우에는 농업 확인서로 대체가 되지만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그리고 한 필지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경우에는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 자료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불법 전용 농지 취득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제한이 강화될 걸로 봅니다. 물론 과거에도 불법 전용 농지는 취득 시에 제한이 따르긴 했는데요. 그 제한보다는 이번에는 심의 내용이 더 강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더 발급에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시에 강화된 영농 의지, 농업 경영 능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작거리에서 이 통작거리 부분들이 농지법에는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할 때 그 심사할 때 영농의지하고 농업 경영 능력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강화 내용입니다. 법 31조의 3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휴 농지의 조사, 그러니까 작용을 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뭐 이런 것들을 매년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4조에는 농지위원회를 설치 규정이 있는데요.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 구, 읍, 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위원장이 있고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농지위원회의 기능을 보게 되면 8조 3항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 사업 추진 사항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뭐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49조에는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과거에 있던 농지원부가 이번에 농지대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한 조문인데요. 1항에 보면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이고, 현재 각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농지대장에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49조 2에 보면 농지 이용 정보 등 변경 신청해가지고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 구, 읍, 면회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해서 강행 규정이고요. 의무화를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지의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게 해제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에 농림축산부 식품령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신고 의무제를 두고 있습니다. 제54조에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일정 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해서 조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일정 기간 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에는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에서 일정 기간 내란 것은 조사가 실시되는 해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그러니까 1월 1일 기준 과거로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취증이 발급된 농지, 두 번째로 5년 이내 범위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연접 시군, 자치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5년 이내 범위에서 공유로 취득한 농지, 그다음에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외국인 또는 외국 동포가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54조에 그 조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임대차 및 사용대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임대 관련돼서는 시골의 인간,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농업인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이 통해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게 과거에서부터 이게 불법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이용되어 왔던 건데, 이번에 이 부분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조사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는 이 부분은
과거에 관행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23조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해서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각호가 아니면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보면 1만 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상속농지와 8년 이상 작용하던 자가 이농 당시에 소유했던 농지, 그 다음에 영농요건 분리농지, 4번은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60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동일 또는 연저 시군의 소재 농지는 임대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령이기 때문에요. 6번째는 소유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야. 이건 임대를 어불하는 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농지 임대차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26조의 임대인의 지위승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위승계 요건이 있는데요. 마찬가지 토지 부분에도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어촌 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중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어촌 공사에게만 임대나 무상 사용하게 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의 위탁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즉 농지 임대와 사용대차와 마찬가지로 우리 법에서는 농지 위탁경영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을 보면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요 내용은 앞서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의 예외 조항하고 같습니다. 5호에는 농지 이용 증지 사업 시행 계획 따라 위탁 경영하는 경우, 그 다음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시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8조에는 이 6호 조항에 대해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 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배 작물은 벼, 과수, 그 다음에 강목,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이 대상이 되고요. 자기의 농업 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위탁 경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100%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위탁 경영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지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 농지대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과거의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농지대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표기됩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의 구분, 그 다음에 현황, 실제 현황, 소유에 관련된 사항, 임대차 있을 경우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 내용, 그 다음에 농지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 실태 조사 내용, 그 다음에 농지 전형이 있었다면 농지 전형의 내용, 이런 것들을 농지대장에 다 기록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농지대장에 변경이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신고 의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이 농지대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의미는 기존에 농업인별로 작성됐던 게 요 필지별로 작성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 이거 오타가 있었네요. 그 농지 소유자의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그 관리 주체가 바뀌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농지 소재하는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대해서 이게 농지정보 작성됐는데 이제는 1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하여간 모든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또 오타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직권주의했던 게 이제 신고 의무제가 도입되면서 신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모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는 건 아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관내 농지, 즉 소재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고 그 이상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 그다음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 바로 농지 전용 신고가 가능한가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했었고 가능이 안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면 좀 됐던 게 있는데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 시행되고 당분간의 표현은 좀 뭐하고요. 이게 법대로 간다면은 좀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농지를 취득할 때 우리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는 영농계획이 들어가요. 그런데 영농계획을 놓고 농취증을 발급받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농지 전용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석 여지에 따라서 이게 그 거짓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았다고 판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농지를 합법적으로 영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용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좀 충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이 부분은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짓 허위로 판명을 한다면 즉시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더더구나 벌금 등의 좀 무거운 제재가 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농어촌 공사에 임대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취득 직후 공사에 임대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의 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농어촌 공사에 임대를 한다 하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농업경영계획서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2번 항목과 같은 맥락이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지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무단 휴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임의대로 휴경을 했다. 이거는 임대인에게는 제재가 따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임차인에게는 임대차를 종료 명령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는 크게 불이익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또 다른 그 절차가 필요한 그 불편함은 있겠지만 임대인에게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이 통정거래,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렇게 판명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튼 이번 개정된 우리 농지법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합법적인 것들만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법적인 것 내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몇 가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지법 개정 2탄으로 농지 취득시 심사 강화,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농지 임대차 및 위탁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 좀 화가 좀 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의 현실과 어떤 시대적 흐름들을 너무 반영되지 않고 법을 만들다 보니 그 현재의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좀 현실 반영을 좀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